네,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5회 쟁점 시작하고요. 이제 2021년 6월에 만들었던 3316선까지 코스피 한 이제 2% 범위에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무섭죠. 근데 이럴 때 이제 CPI 더 중요하게 바라볼 것 같네요. 여러분은 전략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개인이 인버스 쪽, 외국인이 레버리지 쪽에 투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딱 지금 구간에서 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저희 쟁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김동공 차장,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얘기 나눠볼 텐데 오늘도 입이 쩍 벌어지게 하는 조선 기자재부터 시작해서요. 반도체 쪽도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변화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증권, 뷰티까지 저희 오늘 살펴볼게요. 조선 기자재 그리고 LNG 묶어서 살펴볼 텐데요. 정 이사님 중립 그리고 김 차장님 긍정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긍정 의견 듣겠습니다. 김동공 차장님. 이렇게까지 가는군요.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군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자재 랠리 이후의 수급잔치가 어디서 벌일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야 하는 구간은 맞는지. 근데 오늘 보니까 수주 공시가 또 많이 나와가지고 이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또 공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지 헷갈리네요. 일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이 좀 박스권을 좀 차고 있는, 아직까지 뭐 상단은 뚫지는 못했으니까 아직까지 박스권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그래도 이제 좀 추세가 비교적 양호한 기존의 주도주 섹터라고 일단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주도 그렇고 조선 기자재주도 그렇고 사실 시장이 명확하게 여기다란 방향성들이 있으면은 사실 뭐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것들이 좀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뚜렷하게 일단 좀 주도주라는 것들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중에서 그나마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업종 그런 섹터들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관심들을 지금 현재 좀 놓을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하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신호들을 좀 드리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것들이 추세가 좀 이탈이 되거나 좀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의견은 좀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주 공시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들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그 수주들이 나올 수 있는 배경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핵심은 이제 좀 LNG라는 하나의 테마 그리고 하나의 조선주라는 테마를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LNG라고 해서 모든 LNG주들을 다 볼 것들이 아니라 약간 이제 LNG에서도 조선으로 좀 몰려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흔히들 이제 LNG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정의를 좀 내려본다라고 하면은 이 천연가스를 162도로 얼려서 영하 162도로 얼려서 액체로 만들고 그 액체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라 좀 볼 수 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이제 배에 실어서 이제 멀리 이제 좀 나르게 이제 좀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수요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단순하게 일단 좀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유럽 쪽에서 기존에는 이제 러시아의 노르스트림 통해서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가져다 쓰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현재 공급이 지금 안 되는 상태들이 좀 되고 있죠. 그렇다면 어디선가 갖다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액화 천연가스 이제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건 거고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LNG 선들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들까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들이 친환경 배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탄소 배출이 적은 LNG 선들을 일단은 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것들은 중국에서 지금 제대로 따라오고 있지 못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결국 이제 조선 기자재도 LNG 쪽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LNG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시점에서 LNG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제가 드렸던 이야기들의 핵심은 결국 LNG 선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LNG를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만드는데 들어가고 있는 LNG 선을 만드는데 들어가고 있는 부품주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들은 이제 뭐 항상 이제 좀 언급드렸던 대로 결국 이제 본행제 관련돼 있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62도로 일단 좀 영하 162도로 얼려놓은 상태가 되면은 열이 안 새게 보온 패널을 일단 좀 붙여야 될 거거든요. 그 본행제를 만들고 있는 뭐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관심들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 LNG를 엔진까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엔진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에카와 그리고 연비 절감에 들어간 이제 레트로핏이라고 하는 기존 엔진들을 이제 좀 노후화된 엔진들을 이제 신형 엔진으로 바꿔서 LNG로 이제 추진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 그리고 뭐 이제 선박용 연료 탱크 모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늘어날 거고, 그리고 배에 들어가고 있는 피팅 밸브들이 또 필요하게 될 거니까 이 관련주들까지 관심들을 좀 가질 필요성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그 중에서도 조금 압축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LNG는 이 열이 안 새게 하는 보온 패널들, 단열 본행제 쪽에 일단 좀 관심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두 종목 대표적으로 좀 나타나는데 추세가 굉장하죠. 흐름 보겠고, 오히려 지금 좀 내리는 쪽은 그렇다면 계속 기회가 있을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추세를 좀 잘 보자로 저희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언급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한번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 것인가. 17.5% 저희에겐 상승률 비춰지기는 하는데 더 끌고 가실지요? 저는 조선 관련된 기자재들은 현재 주도주들 섹터에서 명확한 주도주가 완벽하게 나타나고 재편이 되지 않는 한에서는 조선주들은 일단은 좀 그 기간들 동안은 계속해서 봐야 되고, 혹여나 이 주식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로 재부관계 시장을 이제 좀 끌고 올라갈 만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다면 거기서도 홀드 관점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뚜렷한 방향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선주에 이어진 수급은 쭉 홀딩 관점이다. 언급 주셨고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그의 일환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긍정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 이쪽은 어떨까요? 반도체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주고 계시고요. 이쪽에 있어서는 늘 긍정이시긴 하셨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플러스권 나타나는데, 이사님 사실 지금 하단에 자막도 나가고 있지만 그 중국 공장 반출에 있어서 원래 건바이건 승인이었는데 연간 승인제 검토 이슈도 있겠지만 우리는 더 크게 얘기를 해본다면 엔비디아 재편이 브로드컴화 될 수 있다라는 게 반도체주들을 바라보는 지금 중심 세계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정확한 말씀하셔서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네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서 이제 오늘 좀 이어져야 되는데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지난주 같은 게 VEO 그 검증된 사용자 최종 사용자 지위 박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게 되면서 이게 짧게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중국 쪽에 생산되는 것들이 디램을 보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18나노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낸드 쪽 같은 경우도 128단 이상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찌보면 첨단 공정은 미국 쪽이 우리나라 쪽이기 때문에 이게 짧게 갈까라는 말씀이었는데 정말 다행히 좀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 박탈에서 어쨌든 연간 승인제로 가게 되면서 제가 볼 땐 조금 나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년 단위로 어쨌든 1년 단위로 별도 승인제긴 하지만 그 양을 딱 맞추겠어요? 약간 이제 오버페이스 하겠죠? 그렇게 본다라면 여유가 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이제 VU 이슈는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 이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삼성 테일러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하이닉스 했던 MCOX 투자 재개라든지 이쪽으로 다시 공이 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 쪽에 이제 하이닉스에 또 불을 지는 그 리포트가 나왔죠. CT에서 43만 원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하나 더 빠뜨렸네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CXL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악재에서 호재 쪽으로 완전히 이제 무게중심이 좀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보다 또 SK하이닉스가 강한 이유는 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CT의 리포트 영향이라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뭐 중국 이슈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 투톱에 대한 투자 재개 이쪽으로 완전히 옮겨왔다라는 것들이죠. 그 속에서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냐 요거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8월 13일 날 고점이었던
28만 대에서 돌파를 할까 말까 약간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가볍게 떨어졌다는 게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1선을 좀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지난주 제가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6만 5천까지 내려갈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최대 2주까지 생각했을 때 생각했던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6만 7천 부분에서 일단 하락을 멈추게 되면서 오늘 다시 7만 원대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21선까지 회복시키는 부분들 이렇게 된다라면은 내일 쪽에 7만 천 원 이상만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단기 평선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이끌어준다라는 것들이 오늘 제가 봤을 땐 지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는 뭐 올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저는 삼성전자를 오히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뭐 저희도 말씀했지만은 짜장이죠, 짬뽕이죠, 엄마죠, 아빠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좀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지만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0만 원 돌파 여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아랫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분위기도 좀 전반적으로 좀 좋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증착 장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원희가이 패스, 테스 그리고 유진텍 같은 종목들이 또 다시 좀 강한 상황들이고 어제 11시 방송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심 가질 만한 종목도 좀 언급을 드렸는데 그쪽이 가게 되면 이제 시간차를 두고 이제 열처리 장비 봐야 되겠죠. 그러면 HPSB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세정 장비 보게 되면은 또 아시겠지만 PSK를 봐야 될 이유가 충분히 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클린룸 관련돼 가지고 LOT 베큐um, 세정 그리고 습도 제어 장치 관련돼 가지고 저스텐 같은 종목들 그리고 오늘 GDDR7 제가 너무 많이 종목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GDDR7 관련돼 가지고 또 심텍 오늘 강세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저희에게 언급 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좀 에너지를 모은 듯합니다. 다시 방향을 위로 올려 세우고 있는데 역시나 어떻게 보세요? 방향은 위로 네네. 간다로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갈까요? 이 종목? 네, 일단 방향은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테일러 공장이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 쪽에서 이제 메모리 이제 전공적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정체 상태에 있는데 다시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37,500원 가격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홀딩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방향은 위쪽으로 저희 살펴봅니다. 이어서 김동욱 차장님께 정말 수많은 반도체 종목군에서 지금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오늘 이수페타시스 뚫었거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종목군 심텍, CXL 그리고 뭐 DDR 등등 너무 많습니다. 우리 차장님께서 긍정적인 반도체 뷰를 작년부터 쭉 이어와 주셨는데 우선순위에 변화가 있나요? 기존에 사실 투톱 위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소부장 단에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종목 비율과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아웃퍼폼하는 종목들에 대한 비율 요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투톱이 좀 유망하다라는 생각들을 지난주까지는 사실 제가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난주 후반부 들어서는 모습들이 일단 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소부장 단에서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일단 관찰이 되면서 비율적인 측면에서 이제 너무 투톱에 비해서 처지는 상태들은 좀 아니게 될 것 같다. 이제 약간 중소형주들 소부장단에도 일단 좀 대부분의 업종, 그러니까 섹터들에 약간 좀 빛이 나올 수 있는 상태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이번 주 들어서면서 이제 좀 하게 되었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일단 투톱 위주로 봐야 된다는 것들은 일단 갖고는 있습니다만 소부장단에서도 일단 좀 괜찮아지고 있는 섹터들이 일단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얘기는 정태근 선생님 그동안 워낙 많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일단 좀 핵심으로 좀 보고 있는 것들은 삼성 테일러 공장 쪽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공장들에 대한 이제 장비들, 거기에 업종들, 섹터들을 일단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단 좀 그래도 좀 괜찮은 게 뭘까? 그래도 제일 좋은 게 뭘까라고 좀 하나를 좀 꼽아본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여전히 좀 삼성전자 쪽인 것 같아요. 나빴던 것들이 일단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들이고 DDR4 가격이 뭐 DDR5로 추월했다. 뭐 그래서 좀 생산을 연장할 거다. 이런 기사를 좀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양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뭐 최근에 기술력에서야 약간 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서비스에 한 발 쳐진다는 인식들을 주는 것들이 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 양적인 측면들에서 보면 여전히 지금 업계 1위를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양으로 승부하는 시장들이 펼쳐지는 상태들이 되면 뭐 삼성전자의 퍼포먼스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D램 랜드 재고 정상화되면서 지금 현재 소위 얘기하는 레거시 쪽 괜찮은 상태에서 HBM 쪽에 약간의 그러니까 브로드컴 쪽에 납품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를 관점에서 본다면 브로드컴의 호실적은 삼성전자의 그래도 HBM 쪽에서의 반사 수익 기대들 좀 나올 수 있는 시점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삼성전자 쪽을 조금 유망하게 최고 순위로 놓고 한번 좀 본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독주의 시대가 사실 작년부터 좀 깨져가는 흐름이었는데 견고했잖아요. 이번에 브로드컴의 실적과 함께 반도체주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날개를 달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진다. 탑픽 여전히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의 우위를 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금리 인하 분위기 속에서 바이오 자주 등장하는데 두 분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긍정 의견과 중립 의견이죠. 차장님께 의견 연이어서 듣겠습니다. 바이오장 우리 정태근 이사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이사님, 바이오는 ETF로 담는 게 깔끔할 것 같네요. 네. 사실 저도 ETF 갖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 공개를 해버렸네요. 그 바이오 쪽 같은 경우 사실 어떤 종목을 할까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알보리표 계속 말씀드리고 최근에 퓨처캠까지 이제 반응이 나오고 한올 바이오파머 여러 종목들이 좀 많아서 고민이 되는데 그런 고민 그냥 깔끔하게 해소하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ETF 매수하는 것도 일단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바이오를 바라보게 되면서 좋게 저도 계속 이제 하반기에 꾸준히 좋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작년처럼 연소성 있게 가지 않는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같은 경우에 그 작년에 하반기로 넘어서게 되면서 미국의 대선이 화두가 됐었고 그러면서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바이오가 초강세를 보였었는데 근데 사실 그때는 바이오 외에는 좋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바이오 물론 좋죠. 좋은데 오늘만 예를 들더라도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또 이슈 발생되면서 또 이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 계기를 해가지고 9월달 들어와가지고 또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간간히 또 2차 전지가 강세고 그러니까 조금 어찌 보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좋은 종목들이 돌아가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다라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바이오를 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아시겠지만 바이오 혁신 토론회 이런 부분을 개최를 하게 되면서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 이런 것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것들이 바이오에 조금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뭐 달성이란지 임상시험 3위 달성이란지 이런 강한 목표들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상을 진행하게 되면 신약호물질 관련 기업들이 이제 물론 좀 부각이 될 겁니다. 뭐 최근에 이제 리가킨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퓨처캠 같은 종목이 대표적으로 될 수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이런 후보물질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나갈 건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 앞단에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신약 후보물질 개발 플랫폼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ADC 이쪽이 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알보리 팹을 봐야 되는 이유를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최근에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게 지루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어쨌든 상승이기 때문에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끈덕지게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을 8월 26일에 저희에게 언급을 주셨고 끌고 간다라는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흐름 잘 보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최근에 이쪽에서 반응이 나오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김동공 차장님께서 중립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차장님 새로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또 과거에 반영시켰던 기대감에서 이제 다시 또 일정이 나오니까 흐름이 윗방향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도 꽤나 연속적인 수급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근데 중립의 의견은 여기가 한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정으로 볼 정도로 이제
시장 자체가 부정으로 어떤 섹터든 그러니까 버려놓을 섹터는 없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대부분 이제 조금 약간 현재 시장이 좀 처진다고 하더라도 중립 의견들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시장이 그렇게 이제 우리 종목들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에서 중립 의견들을 좀 드리고 있는 거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주들 같은 경우 오늘 좀 많이 올라오곤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이 일단 이제 기준이 상향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얘기들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일단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결국은 증권주들 입장에서 보면 거래 대금이 일단 사실 좀 중요한 하나의 섹터 그러니까 팩터 중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분기에 거래 대금들이 엄청나게 좀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 내에서도 사실 이제 매일 거래 대금들 이렇게 좀 체크를 하는데 거래 대금 이만큼 나왔다고 하면서 되게 좀 놀라고 이랬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놀랐던 게 지금 없습니다, 사실. 그냥 다, 그냥 좀 적게 나왔네. 약간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2분기의 거래 대금을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브로커리지 수익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2분기에 땡겨 나왔던 그 주가의 흐름들이 지금 좀 정당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일단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상태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증권주들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현재 지수 레벨이 아니라 증시 거래 대금이 과연 진짜로 늘어나느냐 이것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증권사들이 이제 자기 자본을 운영하면서 채권들을 좀 상당히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비단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금융사들 대부분에 이제 좀 들어가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뭐 기정사실하고 로 치고 있고 시장 내에서는 이번에 남아있는 FOMC에서 전부 다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들까지도 갖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채권금리들 자체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수익률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보유 평가익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좀 관망세와 이제 좀 긍정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요것들이 조금 좋아지는 것들 좀 확인해 보면서 좀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중립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중요한 위치잖아요.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가가 또 증권주에 있어서 키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챙겨봤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이쪽까지 저희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K뷰티 볼 거고요. 정태근 이사님 부정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에게 코멘트 달아주셨어요. 종목은 제한적으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에게 주셨던 종목 가운데 추세가 잘 살아있는 종목이 에이블 CNC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쪽에서는 오케이다라는 의미실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에이블 CNC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은 수익 실현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AS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5일선 계속 보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9월 4일날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약간 상승가 주춤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5일선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거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된 경우는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APR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회복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2월달 실적 쇼크를 해가지고 상당히 조금 많이 흔들렸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국콜, 막 코스맥스, 달바글로벌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실콘트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주가 꺾이고 난 이후에 회복이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현재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실적 쇼크로 인해 잠시 흔들렸지만은 파마 리서치라든지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APR인지 이런 종목들처럼 이 단기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회복이 되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접근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회복력을 보이지 못한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 전반적으로 접근할 만한 이유가 조금 낮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종목,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쇼크로 해서 업종 전반적인 영향이 있었지만은 파마 리서치라든지 APR 같이 빠르게 회복되는 종목도 있다라면은 접근하는 게 맞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죠. 실망 부분을 올려놔야 다시 재논의가 가능한 거다. 네. K뷰티는 종목별로 제한적으로 본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동욱 차장님의 탑픽으로 넘어갑니다. 차장님의 오늘 탑픽은 신성 ENG네요. 네, 반도체 쪽에서 하나 골라봤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반도체 쪽에 테일러 공장 쪽에 이제 클린룸 장비에 관련된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에서의 매출들이 수주가 이제 좀 계속해서 일단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마무리 국면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수주들이 일단 좀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한번 모멘텀들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청주 매출이 이제 2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들 역시도 일단 좀 서서히 실적으로 이제 드러나면서 모습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 신성이엔지가 결국은 이제 클린 환경 이제 클린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과 재생에너지 이 두 개를 일단 좀 나누게 되는데 이제 클린 환경으로 하면 결국 반도체 2차 전지 쪽에 이제 좀 포커싱이 되게 되고요. 그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들은 일단 결국 좀 태양광 쪽에 좀 포커싱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 쪽들이 사실 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수주가 조금 늘어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요것들이 골치 덩어리가 일단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가운데 모멘텀들이 반도체에서 붙는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성 ENG 오늘의 타픽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어서 정 이사님의 타픽인데요. 비슷합니다. 반도체, 두산. 네. 그렇죠. 일단 두산도 나도 반도체라는 네. 얘기를 아마 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일단은 엔비디아 쪽으로 이슈 좀 먼저 말씀드리면 GPU GB300에 들어가는 루비니용 CCL 공급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서 발생되는 안정적인 실적이라기보다는 2분기에서 3분기도 폭발적인 어떤 실적 성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빅테크 관련돼 가지고 LG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두산 같은 경우는 아마존 CCL 품질 인증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EC2 트레니움 2에 들어가는 렉서버 내에 들어가는 스위치보드용 CCL 일부 공급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서 컴퓨터 트레이용 CCL 공급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빅테크의 공급도 이제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나소닉 구글도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파나소닉하고 품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산 쪽하고 현재 이제 품질 인증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 쪽으로 또 CCL 공급 가능성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61만 원 이하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네요.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하고 난 이후에 75만 원 정도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55만 5천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제 굵은 파이프라인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다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보면서 두산 접근해 보시죠. 75만 원 라인대까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양대 시장 현재 플러스권 잘 지키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코스피 쪽에서 매수 강화되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매수 우위 강화 포지션 현재 나타나네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오늘 장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